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9,62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2.5%, 240원이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월급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209시간을 일한다고 봤을 때 원래는 206만원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5만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보여서 월급이 211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붙였고요. 법정 심의기한도 당연히 넘겨서 110일 만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좀 실질 임금이 내려갔지 않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생계비도 보장해 주려면 한 10,000원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밑돈 수준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아무튼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실업급여도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계산이 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다양한 지원금들이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복지지출 소요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요? 결정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아일보 사설을 활용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인용할 사설은 최장 파행 끝 최저임금 9,860원 37년 묵은 결정 재개 손볼때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각자 제출한 인상률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마련한 중재안을 표결에 붙여 정하는 게 관례가 됐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노사가 소모적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얼마나 소모적 힘겨루기를 많이 했냐면 이런 결정체계가 198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합의가 이뤄진 건 7번뿐이고 법정 심의기한도 계속 늦춰져서 지킨 적이 9번밖에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공익위원을 인선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기조에 맞춰서 인상률을 제시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지적도 동아일보는 내놨습니다.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익위원이 어쨌든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상한선, 하한선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그게 얼마나 모호한지 한국일보 사설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사설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설은 흥정하듯 호가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정권에 따라 성향이 좌우되면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정치적 결정이 된 지 오래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상한선, 하한선, 중재안 산출 기준이 매년 다르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함께 산출 근거에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을 포함시켰는데 지난해에는 비혼 단신 근로자 생태 생계비 중위수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게 기준이 됐었다는 거죠. 아무튼 최저임금 결정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보수지와 진보지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조선일보의 가장 보수지 입장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대표로 가져왔습니다. 이 논점을 간단히 얘기하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여전히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은 부담되는 수준이다 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작년과 비교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초기와 비교해서 수치화했더라고요. 해당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030원에서 7년 만에 3,830원, 그러니까 63.5%가 올라 9,860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그러니까 41.6%가 물가 상승률 9.7%, 이걸 크게 웃돌지 않냐.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수지는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건 어떻겠냐 라는 주장도 내놓아요. 기사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언급할 기사는 독일, 일본처럼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다르게 해야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대표격이 되는 연합회겠죠. 소상공인 연합회는 19일에 이렇게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는데 업종별로 경영 상황이 크게 다른데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지역별로도 물가, 인건비가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별 논란이 있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서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 정부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정책을 옹호를 하면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보지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완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너무 적게 올랐다는 거죠. 버스 요금보다 적게 올랐다는 겁니다. 경향신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용해드릴 사설은 27면 버스 요금보다 더 적게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이라는 사설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선이다. 줄줄이 오를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면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엄포를 놓지만 언제까지 생산성 향상 대신 저임금에 기대겠다는 것이냐.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서 내놓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낮추면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효율을 높이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을 해놓는 겁니다. 한겨레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익위원들이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읽어볼게요. 제가 인용할 사설은 물가 못 미친 내년도 최저임금, 저임 노동자 안중에 없나입니다. 노사 합의를 어느 때보다 강조한 공익위원 9명의 의중은 일관되게 사용자 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전날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 인상률 2.1에서 5.5%였다고 합니다.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는데 최근 3개년간 나왔던 구간보다 상하선이 너무 낮고 폭도 좁았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노사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위원회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탓에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그때 잣대가 달라 예측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노동자 생계비 개선과 불평등 해소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좀 동의를 하시나요? 보수지, 진보지, 사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근데 읽어보니까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다 보면 이런 구조에서는 파행과 합의 연기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국일보 사설에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27면 흥정하든 호가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입니다. 매년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호가를 던지듯 액수를 던지고 공의위원들이 중재를 해서 결론을 내는 식인데 이런 주먹구구 결정 방식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지 답답하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물가, 경제 성장률 등과 연계해서 전문적이고 예측 가능한 산식으로 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라고 적었습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 자체를 손봐야 된다라고 꼬집은 건데요.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동일하다고 하니까 여기 대해서는 정부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뵙겠습니다.